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쿠입니다. 네. 4월 마지막 주말인데 어떻게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눈치를 챘는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이제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휴 3일 연휴가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가 보죠. 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5월 달에는 또 그 석가탄신일이 금년부터 이제 그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는 날이라서 5월 달에도 한 번 더 연휴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마냥 이제 연휴라고 좋다고만 하실 수는 없는 분들이죠. 5월 달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챙겨야 될 때 많죠. 가정의 달이라서 참 지출도 많은 달이고 그러시죠. 되게 어른이 되면은 참 챙겨야 될 게 많아서 예, 신경 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3일 연휴 편하게 잘들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그동안 이제 국제정세에 대해서 계속 심층적으로 계속 시리즈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잠깐 짬을 내서 경제 진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미국의 1분기 GDP 결산 그리고 실제 미국의 1분기가 지금 끝나고 사실상 2분기의 한 달인 4월도 거의 지금 이제 끝났는데 현재 이제 미국의 경제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요거를 두 가지 방면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든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다 얘기해 주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그 표층적인 모습, 겉에서 보이는 시장의 모습을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만의 좀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뭐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건데 그 안에 더 큰 이제 기축통화 패권 다툼이라는 아주 오래된 십몇 년 전부터 시작돼서 향후 10년을 또 바라보고 있는 이 큰 흐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드라이브 되고 있는가까지 양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은지 한번 지금 4월 말 지금의 어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또 한번 대충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번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경제진맥 한번 저기 어닝 시즌 빅테크들도 이제 애플 빼고는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5월 3일이죠. 그때 이제 FOMC 회의를 하니까 그 전에 한번 경제진맥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어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뭐 한 30분 동안 글을 대충 적고 이걸로 아주 짧게 이번에는 진짜 짧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어제 만든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너무 불성실한 이 사람이 꼬장꼬장한 그 완벽주의자들 있죠. 사실 들어보면 완벽하지도 않고 듣는 사람 피곤하게만 만드는 스타일들인데 참 답답하죠. 그런 양반들 못 고칩니다. 병이라서. 이게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남들 뭐 얘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토달진 않고 분위기를 맞춰서 짧게 할 수는 있는데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이크 넘겨주고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하면은 왜 등골이 막 쭈뼛 섭니다.
왜냐하면 그 제 속에 담고 있는 생각과 말을 이 간단하게 잘 못해요. 너무 속에 생각이 많고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척 바보처럼 넘어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려는 순간이 되면 이제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 친구 제법 평소에 보이는 모습하고 달리 뭐 좀 깊이가 있네. 하지만 두 번 다시 저런 말은 이제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들 하게 되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참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디 한 군데 조금 레임맨처럼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한 군데 조금 이렇게 어긋난 데가 있어야 사실 매력이 있긴 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예술가들이나 뭐 일상생활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다 못난하고 외모도 그냥 사람들의 평균 요구 수준에 맞게 다 잘생기고 이쁘고 한 사람보다는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저 사람만의 개성을 표현해주는 약간 굳이 좋은 점은 아니고 좀 힘든 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라도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그 사람의 그 향기나 매력은 더 오래가는 법인데 그걸 빙자해서 또 이제 저만의 결함을 포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 빨리 끊고 가죠. 그래서 어쨌든 사과 방송은 살을 좀 붙이다 보니까 이 경제진맥도 왠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너무 영상들이 길어서 새로 이렇게 제 영상을 접하고 얘는 또 뭐야 하고 한번 들어보려다가 다들 포기하게 되시니까 주제별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끊어가지고 여러 영상을 한번 나눠보는 걸 한번 또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처음에 한번 그런 시도했다가 그냥 이거 잘 내 주제에 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일단 1분기 GDP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을 보고 현재 1분기가 지나서 2분기 한 달이 지난 미국 경제의 현황을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렇죠? 1.1%. 사실 저는 3분기, 4분기 올랐다가 1분기부터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제 예상은 틀렸고요.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대신 반토막 났습니다. 보통 한 2.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1%인가 성장했죠. 정확히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그 안에 몇 면을 뜯어보면 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사실은 안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은 좋게 볼 수도 있다. 뭐 다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줘. 그런 것들은 다 뭐 넘어가고 저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민간 투자 등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게 이번에 관건입니다. 사실 중국의 1분기 GDP도 4.5% 성장, 각종 뭐 정부 주도의 그런 인프라 투자 때문에 4.5%로 뻥튀기가 됐지만 그 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민간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줄었다는 거, 이것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기에 이제 몸을 담글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을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블라블라블라 하시는데요. 똑똑하신 분들끼리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민간 투자를 급격히 줄었네.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향후 어떤 그 기업들, 제조업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를 표시하는 지표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으로 몇 달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뭡니까? 경기 침체에서 이제 뭐 1분기 초에 얘기했던 노랜딩 시나리오 같은 웃기지도 않은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일부 섹터, 특히 이제 요즘은 단연 화두는 AI 인공지능이죠. 요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의 전망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투자를 줄이고 있다. 저번에 그 중국국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죠. 지금 계속 경기도 안 좋고 우리 치킨집 와가지고 사 먹을 손님도 점점 없을 것 같은데 미쳤다고 가게를 옆에 터가지고 1층을 확장하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점원 수를 줄이고 점원 2명 그동안 함께해서 고맙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정리해고하고 뭐 저기 그 로봇 있죠? 홀 움직이면서 주문 받아가지고 그 밑반찬 갖다 주는 저기 로봇이나 하나 들여놔야죠. 그 임대해준 렌트해준다면서요. 아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역시도 앞으로의 닥쳐올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몸집 줄이기에 계속 나서고 있죠. 뭐 지금 처음에는 빅테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조업 등등에서 전부 다 그동안 불렸던 몸집을 다 줄이고 인원 감축 계속 뉴스가 지금 1분기 내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수익성 없는 부서의 해체. 그렇게 저기 뭐 우리는 메타버스에 목숨 걸었다고 저기 그 사명까지 메타로 바꾼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참 우리 주커버그 아유 이 친구 참 재밌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메타버스에서 이제 슬슬 뒤늦게 아이고 또 한 번 잘못 짚었네. 메타버스는 아닌 것 같죠? 인공지능으로 갈아타야죠. 적당히 또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쓸모없는 분야는 이제 막 은근히 지금 다 해체하고 부서 자르기 시작했죠. 기술자들도.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무인 점포 아마존고 그런 거 쏙 지금 그 다음에 괜히 뭐 쓸데없이 불려놨던 뭐 물류센터들 그런 거 싹 줄이고 엄청나게 지금 몸집 줄이기에 지금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지금 미리부터 내다보고 몇 분기 앞을 내다보고 엄청나게들 지금 줄였고요. 그래서 요새 바로 이런 빅테크나 아니면 저기 빅테크 따라서 같이 흥했던 그 실리콘밸리 기술주가 많은 도시가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IPO도 이제 다 반토막 나고 이제 좋았던 시절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면서 대출해주면서 엄청나게 컸던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번에 이제 절단 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실이 공실이 엄청나게 생긴 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또 옆길로 새네. 예. 짧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뭐 위기다 뭐 어디 위기 말하는 거냐면 샌프란시스코예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제가 예전에 미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얘기할 때도 뭐 주거비 가지고 지금 뭐 그 미국의 물가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분 보고 곧 조만간 엄청 빠진다는데 막상 잘 안 빠졌죠. 빠진다 하면서 지금까지 안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꼭 이제 주거비가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빠질 때 됐긴 했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산된 만큼 팍팍 안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동부 서부의 그 지금 부동산의 그 입맛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 같이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임대료가 계속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옆길로 안 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몸집 줄이게 나서고 은행권에서도 대손 충당금을 작년 2분기부터 계속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뭔 일 터지진 않았는데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다 영끌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규모를 계속 더 늘려놓죠. 미국에서 웬만큼 지금 전세계 금융위기가 터져도요. 미국이 제일 잘 버틸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업 스스로 향후의 매출과 수익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를 살펴보면 1월, 2월 소비는 미심이 있었어요. 한데 3월달 소비를 보면 힘이 급격히 꺼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미국의 1월, 2월이 어떤 지역은 뭐 아주 한파가 막 엄청나게 몰아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월, 2월의 어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어마어마하게 좀 원래 겨울에 그렇게 많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안 되는데 많이 저기 높게 나왔었죠. 그것처럼 1월, 2월에는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어요. 따뜻한 계절 요인도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3월 한 달만 보면 소비력이 급격히 좀 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원 물가를 보면 근원 물가는 결국 1월, 2월에 계속해서 물가 내려간다 어쩐다 했지만 지금 3월, 4월까지 보니까 결국 이제 인정해야죠. 그 헤드라인 수치는 어느 정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식료품이나 유가를 제외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연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 그것은 안 떨어지고 있죠.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조금 더 위로 방금 튀었어요. 4월 달인가요? 결국 그렇게 작년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물가는 근원 물가는 여기서 또 안 내려간다는 게 증명됐죠. 사실 오히려 위로 튀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기서 더 이상 꺾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사람들 마인드에도 인플레이션 바이든은 맨날 뭐 자기 덕택에 뭐 인플레이션 잘 잡혀가고 있다 나와서 맨날 떠들고 선전하고 나 나이 들었지만 내년에도 대선 뽑아줘 그렇게 SNS에 말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 대부분은 지금 생각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떨어지겠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네. 당분간은 그렇게들 설문조사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정리해고를 지금까지 석 달, 넉 달 동안 뭐 일주일에 몇 개씩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감원한다고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실업률은 안 떨어지고 정말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계속 화랑이에요. 사람을 못 구해서 날리고. 그러면서 고용 비용 지수라는 ECI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즉 인건비가 역시 여간에서 안 떨어지고 있답니다. 요거 왜 이럴까요? 왜 이런지는 제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된 겁니다.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자고요. 즉 원래대로라면 전문가분들하고 어떤 그 경제학자분들이 얘기하셨던 대로 원래대로라면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이미 작년부터 많은 정리 해고 중에 당연히 이제 실업률도 높아져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잘 안 떨어지고 있냐 보니까 3D 업종을 책임지던 일용직을 책임지던 건 대부분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민자들 도로에서 막 공사하고 뭐 저기 레스토랑에서 뭐 저기 알바하고 뭐 여러 가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기타 등등 웬만한 그 몸으로 뛰는 3D 업종을 책임지던 거 어떤 빅테크나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그 고학력 전문 인력자들 빼고요. 그런 3D 업종 대부분 미국 경제를 대부분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책임지던 사람들이 전부 이민자들이었고 불법 이민자들도 은근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민자들 수급을 완전히 마긍적으로 역행해서 지금 바이든이 처음부터 간다고 몇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이렇게 해고를 많이 하는데도 일자리는 사실 돈 벌라고 맘먹으면은 몸으로 뛰는 일자리는 널렸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저기 기술이 되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호주로 이민 가는 거를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쪽이 반도하고 동북아 쪽은 지정학적 긴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경, 기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원자력 발전의 어떤 위험, 뭐 핵무기의 위험,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가 많은데 호주가 저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호주가 지난 10년간 이민법을 엄청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놔서 이민 가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 호주도 이렇게 미국처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거의 비슷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이 몸으로 뛰는 3D 업종의 어떤 기술직에 기술 기업이 아니라 정말 기술직 블루 칼라를 얘기하는 거죠. 기술직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부터 호주도 그쪽에 대해서 법을 빨리 이렇게 고쳐가지고 외국에서 그런 걸 일하러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이민도 쉽게 하고 비자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40, 50대 된 분들 중에서도 용접이나 그런 거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기 가서 아마 일하면서 이민까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무 기술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여기 있어야겠지만 뭔가 자기가 좀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기술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살짝 옆길로 돌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직종에 따라서 지금 3D 업종 같은 거 미국에서 일자리는 아직도 널려 있고요. 바이든이 특히 온쇼어링 정책을 했죠. 미국으로 다 돌아와라 공장들. IRA부터 해서 반도체 지원법부터 해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미국 내에 많은 공장과 산업기지 등의 일자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충족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간에서 그거 지금 다 지금 바이든 뜻대로 공장 지어놔도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어느 정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반도체 쪽 공장이나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뭔지 모르는 건데 그쪽을 취득하거나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 어딜 가도 제일 높은 연봉을 받는 멋진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간에서 큰 경기 충격이 오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막 갑자기 충격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의 고용시장은 어느 한도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게 된다 이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과 많은 일자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도 받쳐줬죠 잘. 그런데 이제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침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도 지금까지처럼 안심하진 않겠죠.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도 예전하고 틀리게 언제 위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도. 그 전까지 이제 앞으로 인플레도 잘 안 가라앉고 보니까 일자리 여기 싫으면 관두고 저쪽 가서 일하지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좋았던 시절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고 웬만하면 이 일자리에 좀 불만이 있어도 잘 잡고 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예전하고 틀리게 방어적인 소비 태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슬슬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즉 소비자들도 인플레는 안 떨어지는데 경기 침체는 오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도 힘들어지고 내 일자리도 갖다 가면 지금은 괜찮지만 곧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돈 좀 아껴 써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모습이 지금 3월, 4월까지 보이고 있네요. 예. 그러나 미국의 고용과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계속 받쳐주는 이상 지금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팍팍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껴 쓴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고용하고 일자리나 그 다음에 계속 사람 못 구해서 안다는 게 앞으로 이런 바이든의 이런 정책들 때문에 계속 어느 정도 이상은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도 어느 정도 계속 쓰겠죠. 이게 사실 미국이 노리는 거거든요.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는 딴 나라는 계속 힘들어도 자기들 나라는 계속 경제는 받쳐줄 수 있도록 즉 이대로라면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에 이르겠죠. 지금 근원 물가가 4%대죠. 근데 연준 목표는 뭡니까? 2% 아니에요. 2배 수준이죠. 근원 물가에 지금 자기들 목표에 거기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위로 튀고 있잖아요. 결국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요. 앞으로 경기는 침체하면서 소비 지출도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일자리도 조금씩 줄어가면서 실업률도 이제 조금 오르겠죠. 결국은. 그렇다고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지속적인 이 고용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지원책들, 그리고 또한 바이든 정부의 최대 어떤 그 재정책의 특징이죠. 그게 뭡니까? 친환경 아닙니까? 이런 친환경 정책을 빙자해서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을 내놔요. 뭐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다 전기차로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준다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니들 돈 너무 쏟아부는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지금 안 가라앉지 않냐? 그러니까 인플레는 니네 민주당과 바이든 책임이고 이번에 저기 정부 부채 한도 협상하려면 우리한테 각 썼어. 다시는 저기 뭐야 너희들 그 재정 부양책 뭐 친환경 뭐 어쩌네 지원하면서 돈 푸는 거 앞으로 조금만 풀고 그 다음에 해마다 조금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우리가 재정 부채 한도 우리가 협상해줄게 하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합니까? 여시나 먹어라 했죠.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 고용은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4월까지 해서 나온 지금 미국 경제의 현황입니다. 감사합니다.